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 달 시장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 오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체감이 조금 달랐겠죠. 하지만 지수를 봤을 때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2%가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0.6%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쉬어갔었고요. 오늘은 우선주가 조금 많이 빠졌었네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물론 삼성 SDI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이었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2차전지 쪽은 나름대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LNF, 2차전지 관련주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시장이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대금도 14조 원, 어제보다 거래대금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코스닥은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급 변화도 과거하고 조금은 다르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1%의 하락이 나왔죠. 하지만 외국인은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5%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거의 1,8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여기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1,000억을 넘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오늘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 SDI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이 10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확연하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 이 두 개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NF,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JYP 기관은 보다 2차전지 쪽을 많이 매수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나스닥이 다시 한번 0.3%의 상승과 함께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에는 1%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시가보다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S&P 500은 S&P 500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했지만 마찬가지로 시가보다 밀리면서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간의 조정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내 시장에 대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0.1%의 상승이 나왔지만 한때는 2.7%까지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2.6%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너무나 빠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코 시장도 쉽게 가진 않을 것이고요. 단기간에 빠른 상승에 따른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조정 기회도 없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너무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라면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좋으니까 항상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조심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좋지 않았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고 또 전날 좋지 않았던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대만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다시 한번 0.7%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1%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5%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4%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LNF도 3.5%, 삼성 SDI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네요. 그래서 올해의 시장 흐름을 보면 저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 물론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이런 업종도 올해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업종들은 대형주를 기반한 많은 업종들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조금은 테마에 움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대형주 할 것 없이 모든 업종이 상승이 나왔던 것은 저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2차전지가 정말 강했었다면 또 이번에는 반도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다시 보면 이 두 개의 업종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오늘만큼은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 쪽에서 다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이 반도체에서 저는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이렇게 업종으로 구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보는 것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반도체가 조금은 하락할 것이고 2차전지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두 개의 업종이 올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유동성에 제한이 있는 만큼 약간의 수급 이동이 서로 주고받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주봉상 22평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면에 2차전지를 보면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반도체만큼은 큰 이격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4월달에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격을 많이 좁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위치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분명히 조금은 눌림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반도체 쪽은 잠깐의 눌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저는 계속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메모리 칩이 3분기에 수급 균형을 이룰 것이고 4분기에는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세했고 그 때문에 D램 가격은 하락했고 많은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작년 4분기하고 1분기쯤이 가장 저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감산 효과도 있고 또 AI 반도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D램의 수요가 올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것이 아마도 2분기 말 내지는 3분기 초, 딱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서 이게 3분기에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D램에 대한 업황은 2분기가 가장 최저점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수요 회복과 D램 반도체 가격 상승까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상 6개월 정도, 그 정도 선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만큼 만약에 지금 반영된 것이 올해 하반기의 기준이라면 내년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올지도 의문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수지도 계속 적자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일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이 경기 침체 구간인지, 아니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강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속도의 차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고 D램 가격 정상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기보다는 업황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행여나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속도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챗GPT 관련주인 C3AI, 저도 이 종목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3%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관련주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올해 1월달에 시장을 돌려 세웠던 것이 AI 관련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테마로 형성이 되어서 단순히 AI로 엮이기만 하면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고 정말 200%, 300%, 그 이상도 갔던 종목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금이 5월이죠. 시장에서 해석의 작업을 거쳤고 정말로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AI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는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고,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D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외적으로 연관성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다음 순서에 맞는 업종을 발굴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챗 GPT가 모바일 쪽으로 옮겨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옮겨갔을 때 어떤 업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반기에 애플의 XR 글라스가 나옴에 따라서 그게 또 접목이 된다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의 시장 흐름은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급 이동이 조금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